자, 법인기업의 세금인데 개인기업을 운영하다가 규모가 좀 커지게 되면 대부분 주식회사를 설립을 해요. 그죠? 근데 이렇게 주식회사로 기업 운영을 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느냐? 먼저 세금 면에서 보면은 훨씬 더 유리해요. 그 다음에 개인기업 운영하는 것보다 주식회사를 운영을 했을 때 더 사회적으로 높은 신인도를 얻게 되고, 또 주식회사의 장점인데 대기업 자본을 아주 쉽게 조달할 수 있다 하는 거. 또 이 주식회사가 아주 잘 되면은 유가증권 시장이나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해서 그에게 재산을 축적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장점이 있는데, 이 법인기업을 설립할 때 절차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대부분은 법무사에 의뢰해서 법인기업을 설립을 하게 되는 거고, 이때 한 가지 알아둘 거는 개인기업 운영을 할 때 사용했던 사업용 고정자산, 유형자산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전을 할 때 사업 양수도 방법을 취하게 되면 세금을 거의 안 내고 그냥 주식회사로 이전이 돼서 예전처럼 그대로 기업 운영을 할 때 활용할 수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설명을 해놨으니까 여러분 참조해보고. 자, 그러면 이제 법인기업하고 개인기업의 차이점인데, 조세부담에서 보면 개인기업의 경우에는 소득세, 우리 사업소득이죠. 사업소득세를 내는데, 법인으로 운영을 했을 때는 법인 단계에서의 법인세를 내고, 그 다음에 그 소득을 배당금으로 가져갔을 때의 배당소득세, 그죠? 그리고 또 대표이사로 재직을 한다, 이 법인기업에 재직한다 그러면 근로소득이 발생이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얼핏 보면은 이게 여러 가지 세금이 지금 단계별로 매겨지는데, 그래서 개인기업이 더 유리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인데, 그렇지가 않아요. 다시 계산해 보면 법인기업이 훨씬 더 유리하고, 특히 또 법인세율이 이렇게 2억까지는 10%로 아주 낮기 때문에 법인기업으로 운영할 때 훨씬 더 유리하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사업연도와 납세지인데, 우리 개인의 경우에는, 소득세의 경우에는 무조건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얘기했지만은, 이 법인기업의 경우에는 법인이 결정을 할 수 있어요. 1년을 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대부분은 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죠. 자, 납세지는 어디냐? 본점소재지예요. 우리 소득세의 경우에 납세지는 어디라고 그랬죠? 거주지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똑같아. 신고납부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1일. 그러니까 보통 사업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라고 그러면은 3월 말까지. 그죠? 자, 법인기업 운영할 때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 과소신고를 하잖아요. 소득을. 이렇게 되면 법인기업 입장에서 법인세를 내고 또 부가가치세도 늘어가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되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 과소신고된 금액의 출처를 밝히지 못하면 이거 대표이사가 가져간 걸로 해서 세금을 대표이사 상여금까지 추징당하게 돼요. 이게 소득세로, 이게 근로소득의 상여금으로 봐가지고, 개인기업 운영할 때에는 법인 소득세하고 부가가치 요것만 내면 되는데, 법인기업의 경우에는 그 똑같은 소득에 대해서 대표이사가 가져간 걸로 해가지고 대표이사에 대해서 다시 세금을 때리기 때문에 이게 이중으로 세금을 얻어맞게 되죠. 그래서 아주 주의해야 돼, 이거는. 법인기업 운영할 적에는. 자, 두 번째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은 지출인데, 업무무관 자산이나 유지 관리 비용이야. 회사 운영하면서 뭐 자기 취미가 요트를 타는 거래. 또 호화 별장을 가지고 있어. 이런 것들은 사업하고 아무 관련이 없으니까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일정 한도를 초과해서 지출한 접대비, 이런 것들은 물론 개인기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야. 이 일정 한도를 초과한 접대비는 인정되지 않는다 하는 거. 그 다음에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인데,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이걸 부인하겠다. 그래서 정상적인 거래로 바꾸어서 소득 계산하겠다는 거예요. 누구하고? 회사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했을 때 부당한 소득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걸로 판정이 되면 그러한 행위를 부인을 하고 정상거래로 바꾸어서 소득 계산을 하겠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자산을 고가 매입했어. 응? 내가 이 사장이 1억짜리 가지고 있는 거를 회사에서 5억에 사준 거야. 거꾸로 10억짜리를 대표이사한테 2억에 파는 거야. 뭐 이런 것들. 금전 또는 자산의 부당 임대차인데, 자, 여기 한번 볼까?
실무적으로 여러분들 이 용어든 많이 아마 나올 건데, 가지급금 인정이자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돈을 꿔줬어. 대표이사가 회사 돈을 가져갔다 그 말이야. 그러면 세법에서는 이걸 뭐라고 그러냐? 이걸 가지급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 가져간 것에 대해서 정상적인 이자만큼을 받아라 이 얘기야. 근데 이게 대표이사가 이게 이자 내겠어 안 내겠어? 안 내지. 그러면은 그것만큼을 이자의 수익으로 봐서 그것만큼을 세금을 매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라는 얘기야. 응? 이게 세금을 이자 부분을 법인에 주질 않았을 때 그것만큼 이자 부분만큼을 이 법인의 소득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가지급금 인정이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그것만큼 대표이사가 안 줬단 말이지. 안 준 것만큼 어떻게 돼? 상여금 받은 걸로 봐서. 그래서 이걸 않게 되면 적정 이자를 수취하지 않게 되면 법인 입장에서 소득이 증가되죠. 그죠? 그 다음에 대표이사도 상여금으로 봐서 세금을 얻어맞으니까 이중으로 또 세금을 얻어맞게 돼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 주의를 해야 돼.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게 여기다가 적정 이자율을 주고받는다는 거를 이렇게 계약서를 써놓으면 돼. 계약서 써놓으면은 큰 문제는 없어요. 이걸 몰랐을 때 이제 이렇게 나중에 사고가 터지면은 이게 골치 아파지는 거지. 그다음에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조세 특례 사항이 있고, 또 본사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했을 때 일정 금액의 세액을 감면해주고, 또 연구 및 인력 개발에 대해서도 세제 혜택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뭐 종류가 엄청나게 많아. 여러분들이 한번 참조해보고. 그다음에 법인세 계산과 납세 절차인데, 법인세 계산 자체는 엄청 복잡해요. 그래서 교재에 설명을 해놨는데 여러분들 읽어갈 때 나중에 참고용으로 확인해 보면 되는 거고, 구체적으로 공부할 필요까지는 없어요.